한식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식의 유별난 발자취를 여러분들하고 좀 지켜봤는데요. 한식의 탄생사, 한식의 발달사는 좀 틀려요. 한식이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의 현재의 얼굴,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지금의 음식의 결과물, 그리고 그때의 음식까지 다 통틀어서 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이란 말은 물론 한국이란 뜻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까지도 아우르는 용어로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특징은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식의 특징, 한식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식, 김치, 김치 맞아요. 김치가 있어요. 외국에는 김치 같은 게 잘 없어요. 피클, 여러분 피클을 김치처럼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개 피클은 유럽에서 피클은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보통 전체처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스파게티 먹을 때 피클 안 나와요.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한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식당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노 피클 이렇게. 자기는 피클 없다고. 피클을 사려면 이탈리아에 갔을 때 피클을 살 때는 저길 가야 돼요. 외국 식품 파는 코나. 가면 독일 피클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스파게티 먹을 때 피클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탄수화물 먹을 때 늘 김치를 이렇게 먹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있죠. 단무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일본 정식에는 보통 나오는데 꼭 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인데요. 일본에 가서 라면 있잖아요. 라면집에 갔는데 단무지를 안 주는 거예요. 라면은 단무지 필수 아니에요? 단무지를 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당황하면서 단무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집이 있어. 그러더니 이 주인이 한참 고민하더니 어디서 단무지를 가지고 왔어요. 옆집에서 빌려왔어요. 단무지가 없어요. 라면집에. 항상 라면이나 음식에 꼭 반찬을 절인 채소를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인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김치를 좋아해요. 또 뭐 있죠? 된장 맞아요. 찌개, 국, 탕. 그래서 우리는 탕반 문화라고 합니다. 탕은 국물 있는 요리를 뜻하죠. 중국도 탕이 있던데, 서양도 탕이 있던데, 일본도 있던데, 탕 있어요. 근데 탕을 항상 곁들여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또 없어요. 우리는 국물 없으면 쓰러져요. 젊은 세대인 학생들도 그렇죠. 탕이나 국물 나와야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탕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몸에 길들여져서 특히 이 한반도는 좀 겨울에 춥고 뭐 이래서 좀 이 탕 국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또 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왔어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된장이라는 고유한 양념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먹기 위해서 국에다 풀다 보니까 탕 국물이 발달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반찬이 많다. 반찬이 많다. 물론 사진에 보이듯이 옛날에 저렇게 반찬을 많이 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저것은 나중에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관광 상품화 되면서 반찬 가짓수가 많아진 거예요. 또는 요리집에서 반찬을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고 싶어서 또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반찬을 자꾸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한정식이라는 얘기 흔히 하죠. 근데 한정식에 나오는 반찬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마카로니 마요네즈 무침 같은 게 있어요. 마카로니 사라다 이런 거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정식에 왜 마요네즈가 들어가? 그 정도로 한식이라는 건 포용력이 되게 넓어요. 햄버거 같은 것도 구워서 반찬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정도로 한식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의 반찬 가짓수도 장류 빼고 12첩 반상까지가 최대였잖아요. 물론 잔치를 하면 몇십 가지를 차려놓고 잔치를 지내지만 일상의 식사는 12가지까지도 되게 안 먹었어요. 임금도 되게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먹고 말았어요. 특히 흉년이 들면 스스로 반성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왕이 부덕해서 흉년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입니다. 반찬 2가지, 3가지 갖고 식사를 했다는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찬 가짓수가 좀 많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전후를 나눠볼까요? 어느 게 전이죠? 예, 왼쪽이죠. 근데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먹고 나서도 반찬이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반찬을 많이 줘야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반찬을 많이 깔았으면 자, 좋다. 밥을 따로 떼놓고 반찬에 숫자를 한번 매겨볼까요?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대략 30가지 있다고 칩시다. 1번부터 30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네 분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니, 여기 전체 오신 분들이 방청객이 전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런 상을 똑같이 받았어요. 같이 시작해서 밥을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사람마다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12번에서 20번 사이에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12번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1번 첫 번째 식사 무작위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번 식사에 저 반찬 1하고 30을 그냥 아무 숫자나 뭐를 먹었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 그럼 번호로 그냥 아무 번호나 얘기해 보세요. 예, 또 7번 한 번 하나? 예, 그게 한 입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두 개씩만 드세요? 야, 역시 여성은 이렇게 입을 한 번에 많은 입을 넣고 싶지 않지만 또 많이 먹는 친구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도 넣을 수 있겠죠. 뭐 몇 번 먹을 것 같아요? 5, 6, 7, 8. 두 번째는 네. 선생님 드신 거랑 우리 방청객이 드신 거는 같은 상에 앉았는데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숟갈에 먹었던 반찬이랑 두 번째 숟갈에 먹었던 반찬이 틀리죠. 방청객도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1, 2, 3, 1, 2, 3, 1, 2, 4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안 먹죠. 반찬이 많으니까 계속 반찬이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찬이 5가지예요. 아니, 좋아. 3가지야. 그래도 또 틀려요. 1번에는 1, 1. 두 번째는 1, 2. 세 번째는 1, 2, 3. 네 번째는 3. 다섯 번째는 2, 3. 이렇게만 먹어요. 그렇게 조합을 따져도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밥 한 공기가 다 없어져요.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는데 사람마다 다 먹은 감정이 달라요. 서양 음식은 어때요? 코스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100명 아니라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서양 음식 코스 4개가 나왔다 치면 똑같은 걸 먹어요. 절대 변수가 없어요. 아, 나는 이걸 다음 접시가 나오면 섞어 먹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가져가죠. 이게 바로 한식의 특징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섞어 먹다 보니까 뭘 먹었는지 정확치가 않아요. 김치를 먹어버리면 김치 맛에 수렴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한 양념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뭘 넣었지 하고 1번, 9번, 3번이 합쳐진 새로운 맛을 각자 느끼게 됩니다. 약간의 밥상을 받을 때마다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렇게 한정식을 한 상 차려놓지 않더라도 매일 먹는 식사가 여러분 똑같은 식사가 없어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식은 그렇게 발전해 왔지? 왜 사람마다 다 다른 음식을 먹지? 그래서 한국인의 특질과 관계가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단결 단합도 잘하지만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의식도 되게 강합니다. 이런 민족의 특질과 한식의 발달에는 뭔가 느슨하지만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건 뭐 통계를 낸 건 아닌데 통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물감의 숫자나 크레파스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 그림 안에 색깔을 되게 많이 섞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무지개야. 7색을 그리고 싶거든. 그 정도로 다채로운 것에 대한 감이 되게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식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지다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먹은 음식이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음식의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혀가 계속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한국 사람들처럼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 먹었던 고유한 맛의 기억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밥 먹으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한국인이에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식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식당의 주인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예. 한국 음식이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제일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주변의 동료들도 한식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유럽의 한식은 코스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식은 원래 코스별로 나온다며. 저게 유럽 음식이에요. 희한하네. 어떻게 한 상에 나왔지? 유럽은 코스별로 나온다며.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저렇게 지금 코스별로 먹게 된 거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저렇게 한 상 놓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음식이라는 것은 이게 한식은 꼭 한 상 놓고 먹는 거고 유럽식은 서양식은 코스별로 먹는다 이렇게 정립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상 놓고 먹다가 나중에 코스별로 바뀌어 나갔다. 그래서 이 음식은 뭐냐면 지금도 파는 곳이에요. 여기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 오냐면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의 문화가 이랬구나라고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주니까 좋기도 하지만 야, 음식을 이렇게 놓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 라고 좀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은 한식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메인과 주종이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나눠지죠? 메인 요리가 그 중에 있어요, 분명히. 뭐 강력한 찌개 또는 무슨 구이, 볶음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나물 반찬, 찬요리, 장아찌가 쭉 깔리는 거죠. 이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 차이로 같은 한상 차림이라도 한국의 한상 차림 안에는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보면 한식에서 이렇게 먹으면 반찬을 나물류만 막 먹지 않아요. 반드시 메인으로 갔다가 전체 요리 같은 거에 갔다가 찬 요리 갔다가 섞어서 뭔가 먹습니다. 균형을 그 상 안에서 스스로 찾아요. 그게 바로 한식의 독특한 특질입니다. 이제부터 알고 드시면 내가 우리 한식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비빔밥 문화라고도 합니다. 비빔을 다 비벼서 거기 올라온 재료를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거죠. 고독한 미식가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만화도 있었고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전주에 가서 그 비빔밥을 먹어요. 거기 올라간 다채로운 재료를 비비면서 비빔의 어떤 미학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일본의 영화 배우예요. 탤런트 겸 영화 배우인데 그분은 한식을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온 거예요. 비빔밥에 대한 정보를. 처음에 한식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위에 8개 예를 들어서 반찬을 얹어주죠. 그러면 그걸 하나씩 먹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그리고 맨 나중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퍼서 먹어요. 그 섞여진 것에 대한 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섞어진 것에 대한 혀의 분별력, 그것의 최종적인 맛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친구도 잘 안 섞어요. 한국에 이민 온 이탈리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어른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서방아, 제발 밥상이 있으면 밥과 국과 찌개와 반찬을 같이 먹어라. 어머니, 저는 안 돼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냐면요, 맨 처음에 전체에 해당하는 나물부터 먹어요. 나물을 그냥 먹어요. 밥찌개 다 있는 나물만 먹다가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먹다가 그 다음에 생선을 먹어요. 생선, 뭐 찜이나 구워진 생선만 먹어요. 먹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 먹고 맨 나중에 밥을 먹어요. 그게 코스예요. 이탈리아식 코스를 그대로 한 상 안에 줘도 순서대로 왜 그렇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섞어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 줘도 순서대로 이탈리아식으로 코스를 구성해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어떤 문화에 속한 식습관이라는 건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섞여지는 맛,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맛, 1번과 7번과 5번의 반찬, 어쩔 땐 한 가지를 먹어서 밥과 반찬만 먹죠. 어쩔 땐 밥과 김치와 국을 먹죠. 어쩔 땐 국과 생선구이와 콩나물을 먹어요. 이런 통합적인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 혀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의 특징이 상당히 까다롭고 맛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을 먹으면 양념을 여러 가지 넣지 않아요. 하나에 간결하게 하나의 맛을 표현해요. 그러나 한식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각자 먹은 음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거야말로 한식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